안녕하세요. 2025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말 뭐랄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애플이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죠. 오늘 저희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었다고 말할 때 애플은 어떻게 이 세계의 역전극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폰 17이라는 주인공부터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부대, 그리고 또 경쟁자들의 움직임까지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순위표의 숫자 하나가 바뀐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마치 정교한 시기의 톱니바퀴들처럼 팬데믹 이후에 찾아온 그 교체 주기,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고폰 시장의 힘, 미묘한 거시경제의 바람, 네네. 그리고 각 시장에 맞춰서 완전히 다르게 짠 전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순간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야 해요. 오늘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전환, 애플이 1위 등극을 니납해둔 그 서막부터 열어볼까요? 2011년 이후 처음이라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죠. 이 변화를 이끈 핵심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보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시장 분석을 보면 2025년에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작년보다 무려 10%나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10%요? 네. 반면에 삼성도 절대 부진한 게 아니에요. 4.6%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4.6%도 사실 대단한 숫자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애플의 성장세가 거의 폭주 기관차 수준이라는 거죠. 10%대 4.6%라 와 이건 마치 한 명은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꾸준히 조깅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네. 이 속도 차이가 결국 시장 점유율 순위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애플이 19.4%의 세계 시장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걸 구체적인 판매량으로 바꿔보면 훨씬 실감이 나실 텐데요. 애플이 1년 만에 아이폰 판매량을 거의 2,500만 대나 늘린다는 뜻이거든요. 2,500만 대요? 네. 이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게 새 아이폰을 파는 것과 맞먹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장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라니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대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료를 보면 모든 화살표가 아이폰 17을 가리키고 있던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거죠? 이건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퍼펙트 스톰. 첫 번째 단서는 애플의 가장 중요한 두 시장, 바로 안방인 미국과 최대 격전지인 중국에서 동시에 홈런을 쳤다는 점이에요. 두 곳 모두에서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그냥 뒤흔들었죠. 잠깐만요. 거기서 교체 주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던데 사실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삼성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왜 유독 애플에게만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아, 핵심을 짚으셨어요.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물론 교체 주기는 모두에게 오죠. 그렇죠.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 폰을 샀던 사람들의 규모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교체 수요의 파도가 밀려올 때 애플은 아이폰 17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서핑보드를 정확히 그 파도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타이밍이 완벽했죠?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수요가 터져나올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애플에게는 다른 회사들이 갖지 못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중고폰 시장이요. 맞아요. 이게 애플 생태계의 가장 무서운 힘 중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불과 2년 만에 3억 5,800만 대, 거의 3억 6천만 대에 가까운 중고 아이폰이 거래됐어요. 3억 6천만 대? 이건 단순히 중고 시장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상 미국 인구 전체가 애플 생태계로 들어오는 거대한 입문 코스가 항상 열려있는 셈이죠. 입문 코스요? 네. 다른 어떤 제조사도 흉내낼 수 없는 애플만의 무서운 잠재 고객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와, 잠재 고객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신규 고객은 신제품으로, 기존 고객은 중고 시장으로 묶어두고 그 중고폰을 산 사람들이 다시 미래의 신규 고객이 되는 그렇죠. 선순환 구조. 그런 선순환 구조라니 정말 탄탄하네요. 여기에 경제 상황까지 애플 편이었다고요? 네,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신흥 시장에서 아이폰의 실질적인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아, 가격 장벽이 낮아졌군요. 네, 또 한동안 껄끄러웠던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도 중국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결국 제품, 타이밍, 생태계, 그리고 거시경제라는 네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네 가지 성공 요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게 흥미롭네요. 특히 핵심 시장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미국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인데 중국에서는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나요? 그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먼저 미국 시장을 보면 이건 지배를 넘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독점이요. 네, 2024년 4분기에 미국에서 팔린 스마트폰 3대 중 2대가 아이폰, 그러니까 62%였어요. 현재 미국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만 1억 2,470만 명이고요. 62%면 와, 사실상 미국에서 스마트폰 얘기를 할 때 아이폰을 빼고는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경쟁사 입장에서는 거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겠어요? 특히 비싼 폰 시장은 더 심하다고요? 맞아요. 6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으로만 좁혀보면 상황은 더 놀라워요. T-모바일 같은 주요 통신사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2022년 72%에서 25년에는 80%까지 치솟았어요. 80%요? 네. 미국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의 텃밭을 넘어서 그냥 성역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반면 중국 시장은 항상 복잡미오하죠. 아이폰 11이 큰 성공을 거둔 건 맞지만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국은 성공의 이면의 과제도 명확히 보여주는 시장이에요.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팔린 스마트폰 4대 중 1대가 아이폰이었어요. 와, 그것도 대단한데요. 이건 엄청난 성과예요. 전년 대비 판매량이 37%나 폭증했는데 이 놀라운 성장의 80%가 바로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나왔거든요. 아, 아이폰 17이 중국에서 대박을 쳤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해요. 이 단기적인 대히트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중국 내 연간 시장 점유율은 2022년 16.8%에서 2024년 13.3%로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이 정말 살얼음판이라는 거예요. 즉, 아이폰 17이 홈런을 친 건 맞지만 중국 시장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중요한 통찰을 줘요. 그렇군요. 아이폰 17, 17 프로, 프로 맥스는 정말 난리인데 함께 출시된 모델 중에 유독 조용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아, 네. 초슬림 모델이라는 아이폰 에어요. 처음에는 특히 중국에서 인기 있을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가 봐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초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최근 나온 중국 시장 10월 판매량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이폰 에어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예 없어요? 네. 베스트셀러 라인업에 대한 상세 분석에서 특정 모델이 통째로 빠졌다는 건 판매가 거의 미미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전 분석에서도 판매량이 저조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미국과 중국 전체 판매 비중에서 아이폰 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3%에 불과했어요. 3%. 이건 과거에 실패작으로 평가받던 플러스 모델보다도 못한 성적이에요.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아이폰 에어는 판매량을 이끄는 주력 선수라고 보긴 어려워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잘 팔리지도 않을 걸 알면서 굳이 에어라는 모델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결론적으로 아이폰 에어는 물건을 파는 판매용 모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예를 들면 두께나 소재 같은 새로운 폼팩터, 즉 기기의 형태를 시험해보는 실험적 플랫폼의 성격이 강해 보여요. 아, 실험적인 플랫폼. 네, 실제로 애플 내부에서도 전체 판매량의 66% 정도만 기대했다고 알려졌고요. 아이폰 에어 2 출시가 차세대 칩 생산 문제로 2027년 봄으로 밀린 것도 이 모델이 당장의 판매량보다는 미래 기술 로드맵의 일부라는 가설을 뒷받침하죠. 알겠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삼성을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하는 동안 시장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가 조용하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픽셀이요? 맞아요. 모두가 애플과 삼성만 쳐다볼 때
구글 픽셀이 보여준 약진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예요. 구글의 픽셀 10 라인업이 미국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2025년 9월 한 달간 픽셀 판매량이 작년보다 28%나 급증하면서 월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어요. 28% 급증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애플의 그 철옹성 같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둔 걸까요? 비결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요약돼요. 첫째는 공격적인 마케팅이었어요. 마케팅? 네,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 AI가 픽셀에 얼마나 깊숙이 통합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죠. 특히 아주 도발적인 광고 하나가 큰 화제가 됐어요. 아, 그 광고 저도 본 것 같아요. 아이폰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유했던 광고 맞죠?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와, 정말 대담하다 싶었어요. 하하, 그렇죠. 아이폰은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고 우리 픽셀은 훨씬 더 다채롭고 혁신적인 맛을 가졌다는 메시지로 iOS 사용자들의 자존심을 살짝 긁으면서 직접 말을 걸었죠. 이 방식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마케팅만으로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실제 매장에서의 성과도 뒷받침되었겠군요. 물론이죠. 그게 두 번째 성공 비결. 통신사내 점유율 확대예요. 이 영리한 마케팅이 실제 판매량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아, T-모바일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픽셀의 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0.1%,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0.1%요. 네, 그랬는데 2023년 9월에는 6.5%까지 극적으로 성장했어요. 애플이 80%를 차지하는 그 시장에서 이 정도 점유율로 뺏어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와, 대단하네요. 아무리 견고한 철옹성이라도 강력한 제품과 영리한 마케팅이 만나면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25년 애플의 1위 등극은 반짝하고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보는군요. 심지어 2029년까지 애플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거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2029년까지요? 그렇게 길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단순히 아이폰 17이 잘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근거는 애플의 미래 로드맵에 있어요. 애플은 지금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 이미 몇 년 뒤의 계획까지 촘촘하게 짜놨거든요. 아, 다음 계획까지? 네, 예를 들어 당장 2026년에는 첫 폴더블 아이폰과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7e를 내놓을 예정이고 2027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거라고 예고 있어요. 쉼없이 혁신의 파도를 계속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 벨트를 땄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3년간의 방어전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이런 지속적인 신제품 계획에 더해서 이미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29%를 장악한 iOS의 강력한 생태계 잠금 효과, 그리고 앞서 말한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애플에게 유리한 바람이 불 거예요. 지금의 1위 등급은 새로운 애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여 년 만에 벌어진 스마트폰 시장의 거대한 권력 이동을 목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단순히 잘 만든 신제품 하나가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교체 수요, 핵심 시장을 장악하는 지배력,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중고폰을 활용한 생태계라는 복합적인 방정식이 숨어 있었다는 걸 확인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애플이 이렇게 선두를 굳히는 동안에도 시장은 결코 멈춰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구글 픽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시장은 여전히 역동적이죠. 특히 AI 통합 같은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마케팅은 언제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누가 1등인지를 보는 것을 넘어 모바일 기술이라는 거대한 지형 자체가 어떻게 계속 진화하고 재편되는지를 큰 틀에서 지켜보는 게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 손안의 작은 기기를 둘러싼 거대한 힘의 역학을 정말 흥미롭게 살펴봤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